남편이 떠난 뒤 통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열어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저는 올해 65 이정희입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고 있지만 한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제게 남은 건 사망보험금 1억 원과 텅 빈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그리고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제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결혼 후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신혼집을 얻어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한 집 살림 꾸리기에는 늘 빠듯했어요.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아이들 학원비에 부모님 용돈까지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아껴 쓰며 도시락을 싸고 그날그날 장을 보며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학교 반모임에서 만난 5명의 엄마들과 평생 인연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 정보를 공유하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엄마가 말했어요. 언니들 주식 투자 한번 해봐요. 하루에 몇 번만 사고 팔아도 용돈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은 글쎄 주식은 좀 무서워서 그거 신경 많이 써야 하잖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 라고들 말했지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이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매달 20만 원씩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고 주식이란 걸 조금 해볼까 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봐. 대신 욕심은 내지 말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바로 다음 날 증권사 앱을 깔았어요. 처음엔 화면이 복잡해서 헷갈렸지만 유튜브를 보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삼성전자, LG, SK, 삼양 같은 우량주를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매달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20만 원, 그 돈으로 이름 있는 기업의 주식을 한두 주씩 샀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잊어버릴 돈이라 생각했죠.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제 작은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주식을 알려준 그 동생은 정말 열심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사고 팔았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오늘은 3만 원 벌었어 라고 신나게 말하다가 오후에 다시 만나면 어제는 10만 원 잃었지만 괜찮아라며 씁쓸하게 웃곤 했어요. 그녀는 늘 들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날 때도 아이들 학교 행사에서도 손에서 폰을 놓지 않았어요. 주식 차트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돈에 쫓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의 투자 방법은 조금 달랐어요. 성격상 그런 건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폰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샀다 하면 묵혀두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모아서 주식을 사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잊어버렸어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앱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없는 돈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돈으로 뭘 사거나 쓸 생각도 없었어요. 그 친구는 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니, 우리나라 주식은 좀 달라. 그렇게 하면 언제 돈을 벌어? 오를 때 팔아야지.
하지만 저는 언제 오르는지, 언제 내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편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고 작은아이도 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집에서 작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아이 3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소소하게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공부방 수입도 생겼고요. 그 돈으로도 가끔 주식을 조금씩 더 샀지만 여전히 사고 나면 잊어버렸어요. 주식은 점점 일상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만 앱을 열어볼 뿐이었어요. 그때마다 숫자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고 사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단타를 치던 친구는 여전히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 이번엔 잘못 샀어. 이 종목은 대박날 것 같은 말을 매일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훗날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조용히 가꿔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이들과 웃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엔 가까운 산에 올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다녀올게 하며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엔 돌아오지 못했어요. 오후 1시쯤이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침에 웃으며 나간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누워 있다니.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아이들이 울고 친척들이 위로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다녀올게 하던 그 마지막 인사가 정말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조문객들이 힘내세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잘 버티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의 옷이 옷장에 걸려 있고 사진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류를 처리하고 통장으로 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남편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을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아이들은 엄마 정기예금 들어두세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결국 증권사 앱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금씩 사둔 우량주 몇 개를 확인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LG 숫자들이 조금씩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이렇게 해두면 좋지 않을까? 남편의 보험금 1억 원으로 제가 사두었던 것과 같은 종목을 조금씩 나눠 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양, SK하이닉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었어요. 큰 회사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이 회사들도 성실하게 일할 거라 생각했어요.
주식을 다 사고 나서 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당신이 남긴 돈이에요.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그냥 기다릴게요. 당신이 욕심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요. 오르든 내리든 두겠다고요. 그냥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남긴 돈은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남편 없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공부방은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지만 아침이 오면 또 일상을 이어갔어요. 이제 아들들을 졸업시키고 결혼시키는 것이 오로지 내 몫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식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괜찮아? 물으면 그냥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쯤 지난 2020년 세상은 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였어요. 처음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우리 일상을 집어삼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자 수를 발표했어요. 처음엔 몇 명, 그러다 수십 명, 어느새 수백 명씩 늘어났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제가 운영하던 공부방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부모님들이 걱정하셔서 한동안 수업을 중단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코로나 뉴스뿐이었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주식시장도 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 그쯤 오랜만에 증권사 앱을 열어봤습니다. 로그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새파랗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조금씩 모아둔 돈도 그렇고 남편이 남긴 1억 원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팔아야 하나, 지금이라도 팔면 5천만 원이라도 건지는 거잖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 없어지면?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팔기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누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봐. 대신 욕심은 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지,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폰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남긴 돈이야. 나는 이 돈으로 욕심내지 않을게. 지금 팔면 진짜 잃는 거야. 반만 남았어도 그냥 기다릴게. 당신을 믿었던 것처럼 이 선택도 믿을게. 그날 이후 다시 앱을 열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주식시장 폭락 소식이 나와도 친구들이 다 팔았어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저는 주식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단타를 치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난 다 팔았어. 손해봤지만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했어. 언니도 빨리 팔아. 이건 진짜 위험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응, 알았어. 고마워라고만 답했어요. 사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일 다 사라지면 어쩌나. 남편한테 미안하면 어쩌나. 하지만
그럴수록 더 참았어요.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공부방이 다시 문을 열었고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마스크를 쓴 채로 수업했지만 그래도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주식은 그대로 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결혼했고 작은아이도 취직해서 독립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았고 저는 혼자 남은 집을 지키며 공부방을 이어갔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엔 가볍게 산책을 하고 낮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책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주말이면 손자 손녀가 놀러 왔고 그 웃음소리가 빈집을 채웠습니다. 평범하지만 감사한 일상이었죠. 주식은 완전히 잊혀졌어요. 코로나가 지나간 뒤로는 한 번도 앱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할 용기도 없었어요. 혹시 또 떨어져 있으면 어쩌나. 코로나 때처럼 반토막이 나 있으면 어쩌나. 그냥 모르는 게 편했습니다. 그저 그건 남편의 돈이니까 하며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가끔 엄마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잘 보관하고 있어라고만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에요. 문득 마음이 이끌리듯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왜 그날 열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로그인하는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어요. 아, 이것도 잊어버렸네 하며 웃었습니다. 네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화면이 떴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오류인 줄 알았어요.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눈을 비비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앱을 껐다 켰다 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었던 남편의 보험금이 50억이 넘어 있었어요. 50억입니다. 제가 조금씩 모았던 돈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 있었고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있었어요. 삼양은 어마어마하게 몇 배씩 올라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동안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저는 그저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혀두고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당신이 남긴 거였구나.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남긴 건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편이 너무 그리웠어요. 당신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욕심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뒤로도 저는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이 들어오면 감사히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우량주를 조금씩 샀어요. 단타를 치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주식은 종을 잡을 수가 없어. 언니는 어때? 저는 그냥 웃으며 나는 잘 지내라고만 답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면 결국 잃는다는 거요. 은퇴를 한 저는 요즘 아침에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동네 지인들과 자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또 복지관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도 갑니다. 자주 손주들을 봐주기도 하고요. 남편이 없어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